네, 오늘 뭐 사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개의 종목 살펴보셨는데 이 중에 우승 종목은 오늘 뭐가 될지 알아볼게요. MBN골드 김도구 매니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구입니다. 네. 자, 8강전 대결부터 바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기님은 필라코리아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200억 원 상당의 자기 주식을 취득 후에 소각하기로 결정한 필라코리아입니다. 최근에 주가도 주목을 받고 있고요. 김정구님은 도화 엔지니어링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경협주죠. 미국 협상적인 움직임에 철도주들이 이번 주에 강세를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도화 엔지니어링도 그 관련주입니다. 필라코리아와 도화 엔지니어링 어떤 게 더 좋을까요? 네, 일단 두 종목 모두 이 경협주 중에는 도화 엔지니어링이 펀더멘탈이나 또 차트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갖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고 중심 종목이다 이렇게 보겠고요. 예, 그다음에 필라코리아는 이제 의류나 내수 이런 쪽에서도 그나마 이제 계속해서 실적을 개선시키고 있는 거라서 내수주 쪽에는 몇 안 되는 종목 매매해 볼 만한 종목인데 제가 이 필라코리아는 이 자리가 이제 상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보자는 얘기를 여러 차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웬만하면 안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사주 매입 얘기가 나왔지만은 이 상투에 자사주 매입한다고 답이 안 나오거든요. 이걸 블루칩화 시키겠다라는 의도 이건 맞는데 한국 주식시장에서 이 삼성전자도 블루칩 취급을 못 받고 한번 경기 흐름이 꺾이게 되면 크게 급락하는 그런 나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힐라코리아 역시도 블루칩이 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은 생각이라 자사주 매입 뭐 해봐야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지금 오늘 현재 거래 대금이 99억 정도 되는데 200억 정도의 소위 자사주 매입 갖고 사실 누구 코에 붙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종목은 지금 급락을 했다가 이제 하락하는 종목도 이게 제가 상투를 치게 되면 이게 이제 한국 서울입니다. 서울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건 이제 남쪽이니까요. 내려가다 여기가 지금 이제 부산항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배 타고 떠나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냐면 남극을 향한 항해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조만간에 이 종목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확률적으로 70%, 80% 확률로 이쪽은 배 타고 부산항을 떠나서 지금 여기 이제 터미널에서 잠깐 쉬고 있는 거죠. 떠나서 남극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조정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보수적으로 보시기 바라고 도화 엔지니어링은 거꾸로입니다. 이 종목은 좀 지난해 이제 뭐 경합주 관련을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큰 그림을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은 이 테마주들은 통상적으로 한번 오르면 상승했던 것에 한 70% 정도 조정받고 또 신고가 나고 또 60% 조정받고 신고가 나고 이런 흐름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개인 투자자들 매매하기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종목 그 섹터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그 흐름이고 펀더멘탈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조정폭이나 이런 것들이 깊게 진행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이라서 오늘 이 차트 자체는 뭔가 급등하기 직전의 모습이라서 도화 엔지니어링을 두 종목의 승자로 정해드리고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의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지난 주말에 이제 추가 관세 물리고 또 9월 1일부터 진행한다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도 이 대외적인 문제들은 대체로 아마 10월 말 정도를 고비로 크리스마스 전에 웬만하면 다 정리를 한다 이렇게 보고 여기에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이란 그 대통령하고 유엔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도 마찬가지로 이란과 관련된 갈등 문제도 일단은 대선 전 1년 동안은 더 확전시키지 않고 일단 뭐 멈춤 형태라든지 잠정적인 어떤 합의를 놓고 현상 유지를 하는 그런 정도의 흐름을 휴전의 형태로 많은 외교적인 분쟁들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 더 상황들이 악화되기보다는 그래도 뭔가 기대감을 주면서 카드를 던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은 대외 정책에서 지금까지 성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딱 하나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북한 문제, 적어도 파지티브 쪽은.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이제 비즈니스를 했던 분이지만, 그 성격이나 이런 상으로 뭔가 이제 파지티브를 만들어가는 거에서는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두들겨 깨는데, 부수는데, 여기에 이제 강점을 가진 사람들. 아마 지금은 이제 문명화된 사회, 많이 세계가 이제 문명화되고 개화가 돼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 한 100년 전에만 태어나도
2차 대전이나 이런 걸 일으킬 만한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두들겨 깨는 것은 잘하지만 이 뭔가를 만드는 건 어려운 그런 상태라서 너무 이제 이미지 자체가 네거티브한 쪽에 기울어 있다 보니까 적어도 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자기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만드는 그런 외교 성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아직은 그 이벤트들이 좀 살아있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모멘텀 나오면 어제 이제 뭐 푸른 기술이라는 종목 급등을 했지만 여기 철도나 도로의 핵심 종목은 바로 이 도화 엔지니어링 그리고 동화지질 이런 종목 정도가 중심적으로 보이니까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도화 엔지니어링 오늘은 약간 이제 쉬어가는 분위기인데요. 계속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주동목의 승자는 바로 도화 엔지니어링이었고요. 다음 대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하이님은 CNG 하이테크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디스플레이 관련주입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꾸준히 좋아하고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디스플레이 관련주고요. 그다음에 조영은님은 네이버입니다. 소프트웨어에 집중 매수를 나타내고 있는 외국인의 포지션이 최근에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네이버 지금 금융과 쇼핑 등 영향력을 점차 확산을 하면서 또 변신을 도모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CNG 하이테크와 네이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두 종목 모두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입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이제 소프트웨어, 컨텐츠 이런 비즈니스들이 그러니까 인공지능 사회로 가게 되면은 사람의 인체나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의 인체랑 비교를 하면 이런 컨텐츠 쪽의 경우는 예를 들면 혈액이나 또는 그 안에 들어간 영양분이나 또는 그 안에 이제 뭐 소위 항체나 이런 부분들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네이버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그런 피해에 해당되는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다라고 보면 앞으로 중기 상승을 하는 것이 맞는데 과연 이 컨텐츠 비즈니스에 한국이 핵심적인 어떤 그 글로벌 경쟁력을 갖게 되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네거티브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세계적인 회사가 되기엔 부족한 그런 회사가 아니냐 싶습니다. 그러나 트렌드 자체가 맞기 때문에 뭐 일정 부분 한국이나 그 주변 정도를 장악하는 정도는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성장성은 상대적으로 조금 제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 CNG 하이테크는 우리나라의 이제 소재 부품 국산화라고 하는 글로벌 우리나라의 산업 정책 네.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트렌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나오고 있는 얘기에 의하면 미국이 이 한일 관계의 갈등의 격화를 막기 위한 그런 실질적인 개입에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안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국을 지금 이관시키고 국들과의 어떤 가치나 이런 걸 공조하지 않고 공유하지 않으면서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면 결국 장기적 관점에서는 미국의 커다란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라는 그런 책도 이제 매티스 장관이 출간한다고 하는데요. 그런 요소들이 있어서 이제는 지금까지 막 부수는 입장이었다면 대선 직전이 되는 한 1년 정도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부분을 이제 좀 뭔가 힐링하는 그런 작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일본과의 갈등 관계 더 확산되지는 않을 거라고 보지만 누가 뭐라 그러든 여러분들 우리가 일본과만 지금 그 IT 산업을 두고 싸우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중국이 어제 발표했죠. 바로 메모리 반도체 양산 계획을 2022년에 3년 남았거든요. 정확하게 2년 한 4개월 남았는데 양산하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이제 전쟁이라기보다는 어찌 보면 이제 경쟁이다 이렇게 봐야 되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한국의 산업 정책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또 미래자동차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 국산화는 꾸준히 이어질 그런 한국의 이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산업화 도로 놓고 건설하고 그리고 공장 짓고 집 짓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리고 뭐 자동차 만들고 전자제품 만들고 이런 게 우리의 산업화의 그 숙제였다면 앞으로의 우리 미래의 숙제는 IT 산업 쪽에서의 최고의 기술 경쟁력을 갖고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호령하는 것 이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디스플레이 지금 이 회사도
그 소재와 장비와 관련된 종목의 화학 제품들에 대한 그런 화학 이 디스플레이나 이 반도체는 역시 여기도 이제 화학적인 그런 그 비즈니스 공정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근데 화학 그 제품들, 화학 소재들을 이 타겟이 되는 그런 그 원자재나 이런 데다 대고 쏴서 뭐 식각을 한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그 애칭을 한다든지 또는 이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된 비즈니스를 계속 하고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올해 이런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좋아진 몇 안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종목이다. 단 기술적으로 이 단기 고점권에 확 들어왔기 때문에 좀 쉬어야 돼요. 그런 요소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올라갔을 때는 쫓아가기 부담스럽지만 눌렸을 때는 저가 매수가 유효하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두 종목의 승자를 이제 가려드려야 되는데요. 이 종목은 이제 네이버보다는 어떤 장기적인 성장성, 그 다음에 한국의 대표 산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봐서 두 종목 승자 CNG 하이테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종목의 승자 CNG 하이테크로 꼽아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바로 넘어갈게요. 오늘 윤여민 팀장은 PNT를 추천해 주셨네요. 2차 전지와 소재가 이끄는 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곽영은 부장은 에코프로 BM입니다. 좀 비슷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종목 배터리 양극재 업체로의 탈바꿈을 시작하고 향후 2020년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PNT와 에코프로 BM의 대결에서 누가 이길까요? 네, 이 에코프로비엠도 상당히 시가총액도 크고 합니다. 근데 이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2차 전지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여러분들이 업황에 대한 비율을 잘못 가져가면 실수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장이 커지는 것과 동시에 경쟁도 굉장히 많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을 함께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시장도 커지면서 경쟁이 더욱더 치열해지게 되면 결국 이 시장의 성장보다도 이 경쟁의 강도가 더 치열해지면서 네. 기업들 중에 탈락하는 기업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일단 기술적인 경쟁이 있어서 탈락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요. 나중에 시간이 되면 기술적인 게 어느 정도 비슷해지거나 그러면 결국 반도체 시장 90년대 중반에 있었던 치킨 게임처럼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경쟁이라는 부분을 더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봐서는 앞으로 10년간은 이 전기차와 관련된 이런 쪽은 엄청난 경쟁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게 소재가 됐든 장비가 됐든 대략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양극재도 소재이긴 합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게 한국 업체들이 이제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일본의 파나소닉이나 또 중국의 업체들이라든지 또 독일 업체들도 지금 있고요. 미국 업체들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이제 경쟁하는 그런 입장이 되다 보니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질 거예요. 그래서 경쟁이 치열해지면 기업 실적이 나빠지는 경향이 있죠. 영업이익률 때문에 그게 낮아지니까요. 마진 제대로 못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너무 이제 이 양극재 시장이 앞으로 예를 들면 앞으로 5년 후에 5배, 10배가 늘어난다 그러면 이게 양극재 시장에 위치하고 있는 거면 이 회사도 10배 이렇게 성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이라는 걸 함께 볼 때는 시장 분석 안에는 반드시 시장 전체 규모의 성장도 있지만 그 안에서 경쟁을 통해서 이 회사가 실제로 그 안에 얼마 정도의 마켓시어를 유지하고 경쟁을 유지할 수 있을 건가에 대한 그런 진단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너무 2차 전지에 대한 긍정적인 얘기들만 지금 많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대상투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물려 있고요. 또 하나 이런 단초는 지금 테슬라가 신저가 근처에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최종 전기차 시장 쪽에서 엄청난 경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미 우리 현대차도 전기차를 내놨고요. 미국 회사들, 독일 회사들, 일본 회사들 모두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최종 제품 쪽에서도 이런 모습이 나온다는 것은 그 하단에 있는 밸류체인 하단에 있는 회사들끼리도 엄청난 경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테슬라 신저가라는 것은 바로 그걸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너무 이제 긍정적인 뷰만 갖지 말고 현실적으로 이걸 조정해가면서 보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서 코프로 BM이 만약 전 진짜 그렇게 좋은 종목이었다면 신고가를 지금 가고 있어야 돼요. 네, 그렇지 않죠. 추세적으로 다우 이론에 의하면 고점 저점이 계속 낮아지는 것은 상승 트렌드가 아니라 하락 트렌드거든요. 그리고 이쪽 계열에서 이제 주도주의 역할을 했던 많은 종목들이 이미 남극에 도착해서 지금 추위에 떨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런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려서 두 종목의 승자는 PNT는 조금 달라요. 이게 장비 네. 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비는 어쨌든 이 경쟁이 치열하게 진행이 되면 증설이 계속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설이 되는 과정 속에서 장비 쪽 종목들이 조금 더 나으니까 두 종목 중에서는 PNT를 승자로 꼽도록 하지만 이 장비도 네. 일시적으로 확 설비 확장이 끝나게 되면 그다음에 장비 발주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이런 종목 다시 또 크게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점 참고했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2차 전지 사업 부문의 한계는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을 분석해 주셨는데 일단은 PNT가 장비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더 낫겠다라고 두 종목의 승자를 꼽아 주셨습니다. 다음 대결 볼게요. 오늘 정원정 과장은 나무가를 추천해 주셨는데요.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염승환 차장은 슈프리마 아이디입니다. 지문인식 시장에서 고성장성 그 수혜주로 거론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나무가와 슈프리마 아이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슈프리마는 아이디라는 그 말에서 보다시피 뭔가 인식하고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해서 저희 신분증을 이제 우리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 그러고 우리도 이제 여러 가지 그 금융 거래를 하든지 할 때 아이디를 씁니다. 그런 아이디의 개념인데 좋습니다. 상징성은 굉장히 좋고 실적도 나쁘진 않은데 앞으로 이제 그 지능화 사회가 되면 이런 그 소위 아이덴티파이 시장은 계속 늘어나게 될 거고요. 그게 지문 인식이든 얼굴 인식이든 간에 나오게 될 건데 어쨌든 성장 산업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보고는 있습니다만 아무튼 이게 지금 아직은 이쪽 섹터 쪽에서 컨텐츠 관련 종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능화 사회 컨텐츠 종목 이게 맞긴 한데 중요한 것은 이걸 끌고 가려고 하려면 조금 더 이제 같이 가는 애들이 좀 많아야 된다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적의 성장 수준 제한이 돼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나무가라는 종목은 지금 이게 아직은 역별 상태인 걸 알 수 있죠. 네. 신저가 이후 역별. 나무가는 이제 추세가 상승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이제 고점 치긴 했는데 두 종목 중에는 어쨌든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나무가를 두 종목의 승자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두 종목의 승자 나무가로 꼽아주셨습니다. 이렇게 8강전 대결을 치러봤습니다. 네 종목이 4강에 진출을 했네요. 먼저 철도주 도화 엔지니어링이 필라코리아를 이기면서 4강에 진출했고요. CNG 하이테크, PNT 그리고 마지막 승자 나무가까지 네 종목이 정해졌습니다. 바로 4강 넘어갈게요. 도화 엔지니어링과 CNG 하이테크의 대결이네요. 경협주가 이길지 아니면 CNG 하이테크가 새로운 승자가 될지 궁금한데요. 네, 일단은 지금 오늘 그 미국이 이제 더 이상 한일 간의 어떤 갈등 관계의 확전을 막지 않고 일본에 대해서도 또 실망스럽다는 표현을 했는데 이것은 앞으로 이제 한일 간의 관계가 이제 확전으로 가기는 좀 어렵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은 뭐냐면 두 나라의 분쟁이 미국의 핵심 이익을 건들기 시작하면 미국이 참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뭔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 갈등 관계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제 좀 추가 확전을 가지 않은 선에서 정전협정이 되든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를 반영해서 어쨌든 이 기술주들이 오늘 잠깐 또 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의 기술 산업에 대한 어떤 비전 자체는 계속 이어간다 이렇게 봐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두 종목이 상당히 좀 미세하지만 어쨌든 앞으로의 시장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에서도 이 기업의 펀더멘탈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다시 나오면서 이 배당을 많이 주는 종목들을 앞으로 블루칩에 주목하자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보다 기업의 배당 수익률이 높은 그런 시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시절은 성장주도 성장주지만 확실히 배당을 주고 실적이 좋은 우량주 내지는 우리로는 이제 우량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미국에서는 이제 블루칩이라고 얘기하는데 블루칩의 장세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관점에서 어쨌든 두 종목 중에 펀더멘털 조금 더 좋은 CNG 하이테크 그리고 지능화 사회 쪽과 관련해서는 당연히 이 반도체와 IT 소재 산업은 한국을 이제 지탱할 산업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 중에 CNG 하이테크를 승자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CNG 하이테크가 도화 엔지니어링을 이겼습니다. 다음 대결입니다. PNT와 나무가의 대결인데요. 2차 전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저는 뭐 PNT도 나쁘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한계를 바로 극복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게 섹터 자체가 다 안 좋거든요. 이쪽에도 이제 몇몇 종목들은 좋아요. 올해 이제 뭐 증설을 해서 뭐 5배씩 이렇게 생산 능력을 높이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요. PNT도 역시 오늘 제가 퍼를 잠깐 봤는데요. 아마 2차 전지 관련 종목 중에 제일 퍼가 낮은 종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물려있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고요. 이 PNT가 언제적 PNT냐면요. 전기차가 처음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갈 때 이 종목 2014년 여기거든요. 여기 저점이 3,000원, 이거 10,000원 갔었거든요. 장비업체 이 정도는 많이 오른 거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물려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 검은선 내려오는 게 보이시죠? 이 자리 돌파가 이렇게 녹록지 않아요. 한 번에 돌파가 안 돼요. 그래서 몇 차례 전환 끝에 돌파가 될 거라고 봐서 지금 자리 자체도 단기적으로는 좀 높은 자리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종목보다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에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두 종목의 승자는 어쨌든 오늘은 이 펀더멘탈로 이제 보면 PNT는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 조금은 부담스러우니까 이긴다 하더라도 이 종목을 뭐 베스트 종목 이렇게 꼽아드리긴 좀 어렵고 지금 자리 부담스러운 그런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오히려 이제 나무가 같은 종목은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위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단기적 관점에서도 보면 추세 이제 얘는 살아있고 아직 PND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두 종목 중에 이제 상당히 좀 애매합니다. 얘도 여기에 이제 물려 있는 게 있고 또 최근 들어서 이 카메라 모듈 이쪽에도 잘 안 가요. 그런 요소들 함께 있어서 저도 이제 선정하는데 굉장히 좀 애를 먹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PR이나 이런 점에서 뭐 PR이 거의 저평가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이제 굉장히 낮은 상태이기 때문에 PNT를 승자로 정해드리긴 하겠습니다만 좀 쫓아가기 좀 무리가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네. 나무가가 승자가 될 줄 알았는데 PNT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결승에 진출하는 두 종목이요. CNG 하이테크와 PNT의 대결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누가 이길까요? 네, 지금은 이제 그 PNT도 이제 뭐 많이 빠졌던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CNG 하이테크도 최근 들어서 이제 좀 제법 많이 올랐어요. 네, 보시면 여기 4,500원까지 100% 정도 이렇게 올랐고요. 박스권 상단 언저리에 지금 매물 소화 과정을 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봐야 되고 또 이 종목이 신규 등록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좀 작은 종목이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음선 떨어질 때 보면 이렇게 거칠게 떨어집니다. 이런 종목이라서 상당히 좀 조심스럽긴 조심스러워요. 뭐 펀더멘탈은 좋고 문제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입할 때 잘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나 추세 자체는 이렇게 패턴이 얘는 만들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서 제 판단으로는 이 PNT보다는 좀 신선한 종목이다 이렇게 봐서 두 종목 승자는 CNG 하이테크로 하고 오늘 우승 종목은 신선한 쪽에 있고 트렌드에 맞는 지능화 사회와 관련되어 있는 한국의 비전과 관련된 CNG 하이테크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NG 하이테크가 새로운 비전으로 트렌드로 떠올랐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인데요. 가격 전략 한번 세워볼게요. 네, 이 종목은 뭐 과감하게 막 들이댈 수 있는 자리는 아니고 오늘 보합 언저리 그러니까 8,300원 이하의 매수가 좋다 이렇게 보고요. 목표치는 당장은 이게 여기 지금 목표치를 드리는 건 의미가 없고요. 제가 이 종목을 보면서 월봉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역회된 숄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 언저리에 지금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여기를 넘어갈 거라고 이렇게 생각돼서 목표치는 대략 12,000원 정도 드리도록 하고요. 손절 라인은 뭐 7,500원 정도 언저리로 접근하시면 무리가 없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매수가 8,300원 이하에서 잡아보고요. 목표가 12,000원, 손절가는 7,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오늘의 우승 종목 CNG 하이테크였습니다. 오늘 매니저님 무료 방송에서는 어떤 말씀하시나요? 네, 지금 그 일본과의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갑자기
미국의 개입으로 지금 뭔가 좀 약간의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산업 트렌드나 정책 트렌드는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일본과의 감정적인 마찰 자체는 제한된다 하더라도 산업 경쟁은 계속되어야 된다. 이걸 놓치면 핵심을 놓칩니다. 오늘 일부 기술주들 조정이 나오지만 오히려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종목들은 지금 급락하고 있는 신성통상이라든지 모나미 같은 소위 반일 운동과 관련돼서 불매 운동 테마주와는 차별화가 되고 네. 산업 트렌드가 있는 종목 쪽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때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잠시 10시 10분에 카카오님들을 위한 카카오 TV를 활용한 공개 시황과 주도 섹터, 소외 섹터에 대한 그런 그 내용들이 공개 방송으로 진행되니까요. 샵 2034 김동훈을 문자로 하나 치시고 엔터를 탁 치시면 링크가 갑니다. 그리고 그 링크를 타고 오시면 저랑 친구가 되니까요. 제가 무료 방송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계속 통보가 가니까 활용해서 시장에 대한 바른 뷰를 갖고 갔을 때 큰 수익을 낸다. 지수는 지금 이미 바닥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매니저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